오늘은 5학년 수학 2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배워봤고 최대 공약수를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에 대해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먼저 복습하고 새로운 개념을 배워본 후에 새로운 개념을 잘 익혔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학 익힘 과제는 익힘책 24쪽과 25쪽이었습니다. 미리 해결해 오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멈추고 먼저 해결한 후에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 28과 41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28과 41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두었는데요. 1번 문제입니다.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두 수의 곱셈식을 써보세요. 28은 2와 14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42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겹치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그리고 앞에 이므로 3 곱하기 1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른 확인을 해보면요. 2를 겹치고요. 2, 그 다음 4는 안 겹치고 7이 있고요. 14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수의 곱셈식을 써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여러 곱셈식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요. 28을 구구단으로 외워보면 4, 7의 28이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42를 곱셈으로 42를 곱셈으로 생각해보면 7, 6에 42가 있겠네요. 그래서 7, 6 다시 써주면 7 곱하기 2 곱하기 3 작은 숫자부터 써주면 2, 3, 7이 됨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앞에 것들과 1번과 2번에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4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꾸로 나눗셈, 니은이라고 다양하게 불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과 41을 써주신 다음에 2, 14, 21 14와 21을 나눌 수 있는 건 7이 되겠네요. 7이 14, 7, 3, 21.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곱해주면 2 곱하기 7은 14. 그래서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는 14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36과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 먼저 풀어져 있는 식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36은 2와 2와 9임을 알 수 있었고요. 20은 2와 2와 5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15와 25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15와 2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 1은 곱셈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방법 2는 나눗셈 모양, 우리가 니은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간단하게 거꾸로 나눗셈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15는 3 곱하기 5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25는 5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5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나눗셈 모양으로 풀어보면 5, 3, 15, 5, 5, 25 여기서도 동일하게 최대 공약수는 5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야구공 27개와 축구공 18개를 최대한 많은 모둠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모둠이 야구공과 축구공을 각각 몇 개씩 받을 수 있나요? 야구공 27개, 축구공 18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보면 3, 9, 27, 3, 6, 18 3, 3은 9, 3, 2, 6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9가 되는데요. 그러면 9개의 모둠에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모둠은 3개, 27 나누기 9죠. 그 다음 축구공은 2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었나요? 혹시 어렵거나 식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첫 번째 시간에 배수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수의 1배, 2배, 3배 각각 몇 배를 해준 수를 배수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공배수, 다시 말해서 공통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인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쪽입니다. 준기와 지혜가 나무 도막을 나란히 놓고 있는데요. 1번 문제는 같은 색 나무 도막이 나란히 놓인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준기는 노, 빨, 노, 빨로 두고 있고요. 지혜는 초록, 초록, 빨강, 초록, 초록, 빨강으로 놓고 있습니다. 빨간색 나무 도막이 처음으로 나란히 놓인 곳이 몇 번째인지 세보면 여기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나란히 놓인 곳이 어딘지 찾아볼까요? 여기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란히 놓인데 여기네요. 이번에는 몇 번째일까요? 빠르게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번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 나무 도막이 세 번째로 나란히 놓인 곳은 몇 번째라고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라면 금세
알아챘겠지만 18번째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는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2와 3의 공통된 배수를 찾아보라고 하였는데요. 왜 2와 3으로 나타내었냐면 슬기는 빨강, 노랑으로 2의 배수로 빨간색을 놓았고요. 지혜는 초록초록 빨강으로 3의 배수로 빨간색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의 배수에 먼저 동그라미를 해주면 2, 4, 6, 8, 10, 12, 14, 16, 18, 20이 되고요. 초록색으로 3의 배수를 나타내면 3, 6, 9, 12, 15, 18이 됩니다. 이 중에서 2, 3의 공통된 배수는 파란색으로 네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진 부분이 6, 그리고 12.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6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6, 12, 18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됩니다. 2와 3의 공통된 배수 6, 12, 18을 2와 3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6을 2와 3의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약수의 경우는 공통되게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를 공약수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이곳에 정의한 것처럼 6, 12, 18처럼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것을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했죠.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경우에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해지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더 많이 풀어주기보다는 오늘은 연습 문제로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함께 풀어주지 않았던 39쪽의 남은 문제들을 연습 문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주세요.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5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4와 5의 배수를 각각 10개씩 써보세요. 해서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에 24, 4, 7에 28, 4, 8에 32, 4, 9, 36.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5단입니다. 10, 15, 20, 25, 30, 35, 40, 45, 50까지 됐네요. 그리고 나서 공배수들을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면 요렇게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최소 공배수는 20과 40 중에 더 작은 숫자인 20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비교해 보면 최소 공배수는 20, 이것의 배수들은 20, 40, 60, 80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관계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공배수이다 라는 연관관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보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공배수이다. 비슷한 걸 외웠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뭐였죠?
네, 공약수다.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응용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비교하면서 복습과 새로운 개념을 동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익힘책 26쪽과 27쪽입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만큼 영상이 마치자마자 바로 해결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은 슬쩍 넘어가시지 말고 꼭 알 때까지 끈기 있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